이제 잔주름이 확 좋아지셨어요. 좋아졌지. 그래 스킨 보톡스 그리고 스킨 바이브라는 거를 했는데 하고 나서 정말 효과를 제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뭐 어때? 얘기 좀 해봐. 좋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 난 그래서 스킨 바이브는 이번에 솔직히 시술은 많이 해봤지만 내가 써본 건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 가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피부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청담동 금손 김형국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성형설이 좀 많이 돌던데 어디 하셨는지 오늘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눈성형에서 너무 어색하다. 뭐라 그러지? 유착이 있어서 참 보기 안 좋다. 코가 삐뚤어졌다는 것도 옛날에 한 번 있었고. 요즘 댓글 보면 원장님 얼굴 평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얼평을 당한다는 게 솔직히 나는 기분 좋아. 다른 미용 피부 원장님들 채널에 그런 거 안 달리거든요. 왜 제 거에만 유독 얼평이 달리는 겁니까? 모든 얼평에 대해서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 수술은 한 곳 없어. 머리 좀 자르세요, 원장님. 나 진짜 염색은 했지만 아직 머리 자를 시간이 없었다. 미안하다. 그 전에 좀 얼태기가 좀 오셨는데 좀 좋아지셨어요. 좀 좋아졌지? 네. 좀 좋아졌어. 축구하시면 안 됩니다. 시술하고 나서 좀 좋아졌어 이번에. 어떤 거 하셨나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킨 바이브라는 거 했고 두 번째는 스킨 보톡스 했고 세 번째는 턱 보톡스 했고 세 개 했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자글자글했는데 지금은 전형적인 보톡스한 얼굴이긴 하지만 많이 펴졌고 턱은 맞은 지 2주밖에 안 돼서 많이 작아지진 않았지만 지금 아주 급속도로 작아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잔주름이 확 좋아지셨어요. 좋아졌지. 그래 스킨 보톡스 그리고 스킨 바이브라는 거를 했는데 하고 나서 정말 효과를 제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스킨바이브 그 리바이브랑 같은 건가요? 지난번 리바이브는 한번 다뤘지만 스킨바이브는 조금 다른 거야. 오늘은 얼평을 너무나 많이 당하는 청담동 피부과 김 원장의 얼태기 탈출 시술을 첫 번째로 오늘은 그럼 스킨바이브에 대해서 그럼 좀 다루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스킨바이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히알루론산에 기반이 돼 있어. 히알루론산이면 필러 아닌가요? 그렇지, 필러지. 맞아. 필러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필러는 볼륨을 올리고 어떻게 좀 리프팅이 되는 효과를 얻기 위한 건데 그 필러의 히알루론산은 가교라고 해서 크로스 링크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애로 여러 개의 히알루론산 분자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얼굴 안쪽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볼륨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BDDE라고 하는 가교제가 같이 섞여져 있어서 그 가교제 때문에 때로는 환자분들이 부작용이 오고 붓고 그러는 거를 겪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스킨바이브라고 하는 거는 가교제가 아주 강하게 있지 않고 아주 약하게 히알루론산을 서로 그냥 겨우겨우 거의 깔아놓다시피 한 거를 그냥 살짝만 잡아놓는 식이라서 가교가 없는 아니면 저가교로 되어 있는 히알루론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스킨바이브랑 그리고 리바이브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은 가교가 거의 없이 그리고 점도가 낮게 그냥 살짝씩만 크로스링크를 잡고 있는 거라서 쉽게 퍼지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목적을 좀 갖고 있어. 스킨바이브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오래됐지. 얘는 FDA 승인을 2023년도에 정식으로 다시 받았고 얘는 스킨 퀄리티 그러니까 피부의 질적 향상을 시킨다는데 FDA에서 그냥 승인을 내준 거의 최초의 단일로서 가교가 거의 없는 히알루론산으로서는 받은 거기 때문에 쓰임은 오래됐지만 정식으로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고 쓰는 편이야. 얘는 피부에 그냥 고르게 쭉 히알루론산을 깔아서 수분을 계속해서 피부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광채가 있고 그리고 정말 윤기 탄력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도 사실 하고 나서 지금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솔직히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진짜 정말 좋아진 느낌이야. 사실 그 전에 리바이브라는 것도 이제 한 번 했었는데 걔랑은 살짝 다른 느낌인데 조금 더 스킨바이브는 이런 수분이 좀 고르게 퍼진 느낌이고 리바이브는 그때 그라이세롤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약간 유분기가 있어서 얘는 약간 좀 맨들맨들해지는 느낌이 좀 들어. 그래서 약간 두 개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어쨌건 스킨바이브를 좀 받아서 피부의 전체적인 좀 촉감이랑 탄력이랑 윤기를 좀 좋아지게 좀 만든 것 같아요. 가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리바이브의 한 반값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리바이브는 글리세롤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건지 아니면 멀치사가 좀 책정을 좀 비싸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엘러간사에서 나온 스킨바이브는 가격이 글리세롤이 빠져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한 반값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가격 나오면 현 PD가 또 통증을 물어볼 것 같은데 스킨바이브에는 리도케인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한 번 찌를 때마다 그렇게 통증이 심하진 않았고 또 깊이 자체도 조금은 깊게 들어가는 거라서 어떤 엠버가 생기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핀포인트로 조금씩 멍이 좀 들 수는 있었지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가성비적인 면에서도 꽤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통증 면에서도 꽤 괜찮았고, 효과적인 면에서는 난 솔직히 지금 뭐 어때? 얘기 좀 해봐. 좋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 난 그래서 스킨바이브는 이번에 솔직히 시술은 많이 해봤지만 내가 써본 건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 스킨 부스터 중에서 리쥬란도 있고 주베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스킨바이브를 이번에 해봤는데 스킨바이브에 대한 나는 만족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돼. 원장님 스킨 보톡스 같이 하셨나요? 했지. 당연히 했지. 스킨 보톡스는 겉에서 좀 이렇게 쫀쫀하게 만들어주고, 스킨 바이브는 안쪽에서 히알루론산이 퍼지면서 저점도 그리고 저각효가 되면서 확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서 뭉침이 발생하면서 결절식으로 어떤 블룩블룩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깔려있는 느낌으로 깔아줬기 때문에 안에서는 수분이 좀 탱탱하게 유지가 되면서 겉에서는 스킨 보톡스로 좀 쫙 펴주는 느낌이라서 겉에서의 광채랑 안에서의 광채가 같이 두 개를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난 보면 될 것 같아. 전 구독자님들이 그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면 약간 리쥬란이랑 비교가 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리쥬란은 구성 성분 자체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이라고 했었잖아. 걔네들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홍조 치료를 할 수 있는 데에도 좋고 잔주름 개선도 좋고, 근데 시술 방법 자체가 인트라더말이라 그래서 진피층에 약간 상부 조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엠보가 생기면서 겉에서 퍼지는 느낌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리바이브랑 스킨바이브 이런 바이브 시리즈들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히알루론산들이 조밀조밀하게 쫙 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두 개의 구성 성분이 일단 다를 뿐더러 하나는 좀 근본적인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얼굴의 수분감을 유지시켜 주니까 홍조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고, 그리고 내가 환자분들을 시술할 때도 리쥬란만큼이나 스킨바이브나 리바이브들도 이런 홍조에도 치료가 꽤 좋았었던 것 같아. 원장님 이건 또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가을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특히나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고 광택이 없고, 그리고 딱 봐도 뭔가 얼굴이 막 처져서 피곤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좀 활력이랑 활기가 없는 분들처럼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 진짜 나는 이번에 받아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성비적으로도 내가 만약 환자라고 하면 꽤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 용량은 얼마큼 들어가나요? 용량은 리바이브랑 거의 비슷하게 1cc, 1cc에서 1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리바이브는 그냥 1cc, 1cc 정도로 어느 정도의 구간을 나눠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는 없이 그냥 1cc 정도씩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이마 쪽에도 사실은 하긴 하는데 이마 쪽에는 각효가 돼 있는 링크가 돼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분자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마는 얇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서 덜 깊이 들어갔었을 때는 울룩불룩한 그런 결절들이 만져질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마 쪽에는 웬만하면 캐뉼라로 집어넣어서 그냥 쭉 깔아주는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얼굴 방식으로 주사로 살짝살짝 집어넣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하면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요거는 그냥 스킨 부스터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야. 응용을 좀 해봐서 내가 해본 부위는 눈물꼬랑을 늘 말씀드릴 때는 가장 소프트한 크로스링크, 각효가 돼 있는 붙어있는 애들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킨바이브를 눈밑 고랑 쪽에, 그러니까 눈밑이 이렇게 파이신 분들 있잖아. 이렇게 파이신 분들 이쪽 부위에다가 가장 소프트한 각효 필러 대신에 저점도의 저각효로 돼 있는 스킨바이브를 소량 깔았더니 어느 효과를 한 4분 정도 해봤는데 효과가 꽤 괜찮더라고. 눈 밑에 늘상 쓰는 필러로 눈밑 고랑에 효과를 못 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차선책으로 히알루론산이 좀 덜 응집돼 있는 저각효로 돼 있는 히알루론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퍼져 있는 히알루론산을 조금 눈 밑에 깔아보는 그 스킨 바이브를 써보면 내가 볼 때는 효과적인 면에서 이득을 좀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스킨바이브가 많이 쓰이지만 이전에는 갈더마에서 나온 레슬렌 비탈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였었어. 그거를 대신해서 아니면 같이 지금 스킨바이브가 많이 쓰이는데, 걔도 약간 각효된, 그러니까 완전 스트롱하게 딱 묶여있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각효가 돼 있어서 쓰임이 있긴 한데, FDA 승인은 아니고 아마 CE 승인으로 아마 유럽 승인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FDA 승인 나와 있는 걸로는 지금 말씀드린 스킨바이브가 그런 스킨 퀄리티를 위한 면에서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비슷하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고, 여태까지 레스틀렌 비타를 써보신 분들도 한 번쯤은 이쪽으로 오셔갖고 가격적인 혜택도 좀 받아보시면서 두 개의 차이점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는 것도 가장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시술 받으신 곳 있으신데 그거는 뭐 또 다음에 또 다뤄주시죠. 할 얘기 많은데요. 일단 턱보톡스도 일단 하셨다는 건 아셨으면 좋겠고, 조금은 사실은 이게 안 보일 수는 있지만 2주 후에 뭐 또 우리가 찍을 때는 그때 얼굴이 더 좋아져 있을 테니까, 그럼 그때 턱보톡스랑 그리고 그때는 보톡스의 요새 내성에 대한 또 보고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면서 장단점에 대한 팩트에 대한 보고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자. 그러면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머리 자르고 오겠습니다.